셧다운 사태가 일주일을 넘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해 가미가제식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셧다운 여파로 전국 주요 공항 곳곳에서 항공기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 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속도로에 헬리콥터가 추락했습니다. 시민들이 헬기를 들어올려 사람을 구했습니다. 전 남편의 와인에 자동차 부동액 성분을 넣은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연방정부의 업무 일시 정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가미가제식 공격, 즉 무모한 자폭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공무원들이 대거 해고된 뒤 이 일자리들은 복원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 소식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상태, 이른바 셧다운 일주일째.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진 뒤 잃을 게 없는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셧다운을 지속하는 거라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을 태평양 전쟁 당시 연합군을 상대로 무모한 비행기 자폭 공격을 감행한 일본군 특공대에 비유하며 맹비난했습니다. This is like a kamikaze attack. They have a party that's out of control. They have no leader. Nobody knows who the leader is. 이어 민주당의 대표적 인사들을 거명하며 지능이 낮다, 누구와 맞붙어도 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거라고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셧다운 사태를 야기한 민주당은 큰 실수를 저지른 거라며 영구적으로 폐지할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곧 발표할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의 많은 일자리도 영원히 복원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able to take out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of waste, fraud, and abuse, and they've handed it, on a silver platter. 미 연방의회는 어제 처리가 불발된 임시 예산안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붙일 계획이지만 여야가 핵심 쟁점인 무료 의료 서비스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셧다운 사태 종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나라를 만들려면 범죄가 없어야 한다며 내란법을 발동해 시카고와 포틀랜드에 주 방위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전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기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시카고, 휴스턴 등 여러 공항에서 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덴버와 버뱅크, 뉴요크 공항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으며 지연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항공편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기준 약 6천 건의 항공편이 지연돼 셧다운 전인 토요일에 3천 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정부 셧다운 이후 병가 신청이 늘면서 이미 과부하 상태인 관제사들에게 추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 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늘 금 현물 가격은 한때 트로이온스당 3,977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금값은 이미 여러 차례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누적 상승률
50%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와 프랑스 총리 사임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금값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12월 금값 전망치를 4,300달러에서 4,9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 EU도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은 한국 철강 산업의 주요 수출 지역이라서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간 7일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철강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명목으로 수입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대폭 줄이고 관세를 미국과 마찬가지인 5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Cut the tariff-free import quota by 47% from 33 million tons to 18.3 million tons. Introduce a prohibitive 50% out-of-quota tariff. 이번 규정안은 기존에 시행 중이던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세이프가드는 EU가 지난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를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따라 EU는 이 세이프가드를 내년 6월까지 강제 종료해야 하는데 EU 집행위가 오히려 더 강한 보호무역 조치를 들고 나온 셈입니다. 유럽이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인 한국산 철강이 직격탄을 맞을 거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난해 우리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44억 8천만 달러로 대미 철강 수출액보다도 약 1억 3천 달러 많은 규모입니다. EU 집행위는 국가별로 수입 쿼터가 다를 수 있고 개별 협상 결과에 달렸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새 규정안이 발효되려면 유럽의회와 EU 27개국 이사회 간 협상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때까지 수입 쿼터 협상 전략을 철저히 세우는 등 국내 철강 산업 타격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속도로에 의료용 헬리콥터가 추락해 3명이 다쳤습니다. 기체에 깔린 탑승객을 시민들이 맨손으로 구조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두현 기자입니다. 헬리콥터가 고속도로 위로 급강하더니 먼지를 일으키며 충돌합니다. 기체는 뒤집힌 채 부서졌고 잔해가 도로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사고는 어제 저녁 7시쯤 캘리포니아 북부 세크라멘토 50번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일어났습니다. 추락한 헬기는 의료 헬기로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 뒤 복귀하던 중이었습니다. 헬기에는 조종사와 간호사, 구급대원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모두 중태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차를 멈추고 달려온 시민들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체 아래에 깔린 여성 대원을 구하기 위해 15명의 운전자들이 한꺼번에 헬기를 들어올린 겁니다. One person that was trapped, the captain immediately sequestered the help of just civilians that were standing around. They were able to lift part of that helicopter out and get that victim out. 당시 도로는 퇴근길 차량으로 가득했지만 단 한 명의 운전자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불이 붙지 않은 것도 추가 피해가 없었던 것도 모두 믿기 힘든 기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헬기 사고 원인은 연방항공청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조사 중입니다. 올해 들어 미국에서는 군용, 민간 헬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워싱턴주에서는 군 헬기가 추락해 병사 4명이 숨졌고 지난 4월 뉴욕에서도 민간 헬기 사고로 탑승자 6명이 숨졌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전 남편의 와인에 자동차 부동액 성분을 투입한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코네티컷주 경찰은 전 남편의 와인에 자동차 부동액 성분인 에틸렌 그리콜을 넣은 혐의로 33세 여성 크리스틴 호건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호건은 경찰 조사에서 남편을 죽일 의도는 없었고 단지 정신적 학대에 대한 보복으로 아프게 만들고 싶었다고 자백했습니다. 피해자인 전 남편은 와인을 마신 뒤 심각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한 지방법원에서 경관들이 용의자를 신문하던 중 용의자가 쏜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저녁 7시 반쯤 이버빌 페리시 지방법원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총격을 당한 경관 한 명은 숨지고 또 다른 한 명은 중태입니다.
총격을 가한 27세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경찰의 대응 사격에 의한 사망인지 혹은 스스로 쏜 총에 맞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용의자가 어떻게 총기를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으며 현재 연방수사국 FBI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경찰관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오늘 새벽 2시쯤 베이크 드라이브 일대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한 주택 안에 용의자가 경찰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경찰이 응사하며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총에 맞았지만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신원과 범행 동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펜실베니아주에서 스쿨버스가 주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포워드 타운십 레인보우 런길 인근에서 스쿨버스가 주택으로 돌진해 건물과 주차된 트럭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 안에는 학생이 타고 있지 않았으며 주택에 있던 가족들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Her and my wife were upstairs in their bedrooms hanging out, and me and my dogs in the living room, and I heard a noise like a freight train coming through my front door. 이번 사고로 주택 외벽과 트럭이 심하게 부서졌지만 버스 운전자는 인근 주민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아칸소주의 한 캠핑장에서 60대 남성이 곰에게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사건은 지난주 오자크 구규립 캠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캠핑을 간 아빠가 연락이 닿지 않자 아들이 신고했고 당국은 캠핑장 인근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당국은 트레일 카메라에 포착된 곰이 피해자가 촬영한 곰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곰을 추적한 뒤 사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몇 주간 아칸소주에서 발생한 두 번째 곰 공격으로 지난달에는 70대 남성이 곰에게 공격당해 숨졌습니다. 위스콘신주의 한 주택에서 수백 마리의 동물이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플리머스타운의 한 주택에서 약 400마리의 동물이 방치된 채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동물은 토끼 126마리, 닭 136마리, 개 81마리 등으로 대부분 영양실조나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동물 방치 혐의로 2명을 체포했으며 현재 구조된 동물들은 동물보호단체 관리하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비치의 상징이던 무지개 횡단보도가 철거됐습니다. 플로리다주 교통국이 사회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길거리 작품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의회는 항소까지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철거를 반대해온 주민들은 무지개 횡단보도는 자긍심의 상징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It is wrong. It is a misuse of public tax dollars, what they're doing, and I hope that future governments right this wrong. They had to remove a back the blue. They had to remove some of these other things. And so it spans different things, but we've made the policy decision in Florida, we're not going to use the roads for that purpose. 현장은 검은 아스팔트로 덮였으며 시의회는 철거된 무지개 보도 블럭을 수거해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 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문의 LNS 213-700-7414.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네팔과 중국 국경에 위치한 에베레스트산 일대에 기록적인 폭설과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등반하던 한국인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폭설로 수백 명의 등산객들이 고립됐습니다. 장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새 내린 폭설이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뒤덮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저녁부터 에베레스트 일대에 폭설과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히말라야 곳곳에서 등산객 수백 명이 고립됐습니다. 10月份在我们南方来说，就是还是30度左右的。那下雪，包括本地人10年的话都没有这么大，所以就是一些装备啊。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6일 에베레스트 남쪽으로 약 31km 떨어진 네팔 동부 메라피크봉 일대에서 구조헬기가 한국인 등산객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전했습니다. 숨진 등산객은 46살 남성으로 지난 4일 메라피크 정상 등반을 시도했다가 하산 도중 눈보라에 갇혀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등반하던 현지 안내인은 해발 5,800m 지점에서 구조됐습니다. 해발 6,476m의 메라피크는 에베레스트와 로체, 마칼루, 초우유 등 히말라야 고봉들을 조망할 수 있는 인기 트레킹 코스입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에베레스트 동쪽 경사면에서도 등산객 수백 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대의 도움으로 350여 명이 인근 마을로 대피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인 등산객의 시신이 카트만두 시내 병원의 영안실에 안치됐다며 유족 측과 소통하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네,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 됐습니다. 전쟁으로 그동안 숨진 사람만 7만 명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 구상을 놓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협상을 시작했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하늘에서도 뚜렷이 보이던 초록색 들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던 바닷가 집들도 폐허가 됐습니다. 지난 2년간 전쟁으로 폐허가 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모습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침공과 납치, 살해 이후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은 사실상 가자지구를 초토화시켰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망자만 6만 7천 명이 넘었고 인도주의적 위기도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واحنا عايشين في خوف ورعب وتشريد ودمار عايشين حياة يعني صعبة ومرار بؤس الحياة اللي عايشينها. 평화 구상을 제시하며 종전을 압박하는 미국의 최후 통첩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이 전쟁 2년을 하루 앞둔 어제 이집트에서 만났습니다. 양측은 이집트, 카타르, 미국의 중재로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군 철수 등을 놓고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굉장한 진전이 있었고 곧 합의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란으로부터도 평화 협정을 바란다는 신호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But I think we're doing very well, and I think Hamas has been agreeing to things that are very important. They really want the hostages back, and they really want things to end. 늦은 시간까지 협상을 이어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은 오늘도 협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만 인질 석방 방법과 하마스 완전 무장 해제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전히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 폭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최종 협상 타결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하는 로봇 편의점이 중국 베이징에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10개 도시에 100개의 매장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권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9제곱미터 면적의 매장에서 로봇 점원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很高兴为您服务全球首个具身智能机器人全自主服务的智慧零售店。 매대에 있는 태블릿 PC로 생수 한 병을 주문해봤습니다. 开始为您配货。 냉장고 여러 음료 사이 40초 만에 정확히 생수를 골라 가져다 줍니다. 커피를 주문하면 커피 로봇이 제조하고 로봇 점원이 가져다 줍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받는데 약 3분 남짓, 일반 카페와 비슷한 시간이 걸립니다. 베이징 시내에 문을 연 로봇 편의점입니다. 하루에만도 1000건 이상의 주문을 받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AI 领域或者机器人领域应用到我们的就是日常的生活中。 자체 개발한 AI 모델로 훈련한 로봇이 복잡한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며 임무를 수행합니다. 개업 2달이 지났는데 단 한 차례의 오류도 없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입니다. 하루 2~3차례 배터리만 교체하면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지난 8월엔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대회 약품 분류 종목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它更需要多模态的感知，包括对空间的这个数据的这个读取的这个能力，包括对机器人的这个运动的轨迹的一个控制能力。 다만 아직 페트병 음료와 커피만 다룰 수 있고 제품을 보충하거나 배터리를 교환하려면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합니다. 로봇 편의점은 중국 10개 도시 100개 매장으로 확대되고 취급 제품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이 방송됐는데 출연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출연을 비판하는 글을 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했고 장 대표는 공포 정치라고 맞섰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가운데 사전 녹화됐던 JTBC의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가 그젯밤 방송됐습니다. 방송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문화의 핵심은 음식이라며 K푸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K-팝 드라마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진짜 문화의 핵심은 음식이죠. K-푸드를 좀 많이 순출해야 되겠다. 이 프로그램의 사전 녹화 시점을 두고 이번 추석 연휴 내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간과 쓸개를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 국민을 더 낮은 마음으로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흘 전 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후 이틀간 이 대통령이 회의 주재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48시간 행적이 거짓이었다고 SNS에 글을 쓴 데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화재 발생 이틀 뒤이자 사전 녹화 당일인 지난달 28일 오전과 오후 2차례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공포 정치라고 맞섰습니다. 여당이 나서서 제1야당의 대표를 고발한다? 저는 이게 바로 공포 정치입니다. 모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형사고발은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초현실적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비영리 단체인 페이스가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지역 정치인과 기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에미상 수상 앵커인 데이비드 오노가 사회를 맡았으며 형사법 변호사인 미야 야마모토가 역량 강화 리더상을, 교육자이자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인 워렌 후루타니가 평생 공로상, 그리고 US뱅크는 지역사회 챔피언상을 수상했습니다. 페이스 측은 지난 50년 동안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기회 확대 사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는 오는 23일 LA시가 주최하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서밋을 통해 한인 기업과 지역 커뮤니티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With the LA 28 Summer Olympics, as well as with the FIFA World Cup, NFL Super Bowl. So how can we get more Korean American businesses engaged in those contracting opportunities? So we have our Procure LA program that offers direct counseling services, technical assistance to our small businesses and entrepreneurs. 페이스는 LA 내 아태계와 다양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고용과 교육, 주거, 비즈니스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시애틀 한국교육원이 워싱턴 대학과 협력해 최초로 현지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시 문화국이 LA 한인축제에 참여해 문화예술존을 운영합니다. 시 문화국은 LA 한인축제가 LA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사라며 축제 현장에 창의적인 예술체험 공간을 설치하고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축제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립니다. LA 총영사관이 LA 한인축제에서 영사민원 상담과 문화 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사관은 부스를 운영해 한인들을 대상으로 여권과 비자 등 민원실 업무 전반에 대한 문의 상담과 한국의 달 행사 관련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영사 서비스가 한인들의 생활 속에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뉴욕 주립대와 뉴욕 시립대 등의 입학 원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캐시 호클 주지사는 대입 원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없애주기 위해 올해까지 3년 동안 주립대 64개 대학과 시립대, 사립대 50곳들의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입니다. 시애틀 한국교육원이 워싱턴대와 협력해 현지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애틀 한국교육원은 미주 지역 한국교육원 중 최초로 현지 대학과 협약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워싱턴대 학부생 1명이 시애틀 한국교육원에서 주당 약 10시간, 총 200시간을 근무하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시애틀 대학 교수인 한인 줄리강 박사가 킹카운티 이민난민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강 위원은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표해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대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난민위원회는 카운티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정책과 제도를 자문하는 기구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다툼으로 발생하는 보통 사람들의 불편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10월 7일 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